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현재 부동산 분위기 보면은 일단 누군가 선뜻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이 분위기가 도대체 언제쯤이나 좀 바뀌게 될까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뭐 한 1, 2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좀 비슷하게 1, 2년까지 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 금리 인상만 멈추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바뀔 거다 라고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만큼 현재 이 고금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지금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 전혀 약발이 먹히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만큼 금리의 벽을 넘을 만큼 세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이거 이번 달 말에 요거 시행을 하게 되면 야, 일단 금리의 벽 얘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그게 정말 시장의 이 고금리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건지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은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한쪽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단기적으로 가고 끝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일단 장기적으로 갈 거다라는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과거에 두 차례 큰 급락이 있었는데 이때처럼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이 언제냐면 90년대 초반에 한 4년간 이런 흐름이 길게 갔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초반에 6년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됐습니다. 가격 하락을 시켰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은 금리라기보다는 이때는 90년대 초반에는 1기 신도시에 30만 가구 입주 물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기 신도시하고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이 막 되다 보니까 70만 가구나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량이 많다 보니까 길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원인은 이 공급이 문제였던 거고, 이 공급 물량이 해소가 되는 시점까지는 가격이 살아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데 이번에 2022년도에 하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방의 일부 지역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공급 물량이 그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의 원인은 금리라고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논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금리의 상황이 바뀌던지 아니면 금리를 뛰어넘을 만큼의 강력한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는 결과도 당연히 다르게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부동산 급락은요, 진짜 이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논리가 가장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파란색이 미국 금리입니다. 물가 진짜 때려잡겠다고 강한 충격을 줘야 된다고 9개월 동안에 4.25%나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거 안 쫓아가고 100입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는 3.25%까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가게 된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작살이 나게 된 건데, 자, 이게 영향이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같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예금금리가 5%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들어올 자금이 은행으로 가고,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자금들이 싹 다 은행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의 투자 자금 자체가 싹 말라버린 거죠. 투자 수요가 싹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시장 내에서는 거의 매매값 폭락 수준, 전세값 폭락 수준으로 갔죠. 자, 특히 매매값 같은 경우가 지금 경매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초초급매물로 던지고 있어요.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초급매로 던지는 거고, 전세값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빠지다 보니까 역전세가 나버린 상황이 왔죠. 2020년도, 2021년도에 가장 전세 고점을 찍었는데 그 상황에서 전세 맞춘 사람들 지금 강제경매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놓였단 말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 내에서 초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투매예요, 투매. 자, 이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받아줄 수 있는 수요 자금은 예금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다 말라 있어. 게다가 시장에 초급매물은 쏟아져 나와.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부동산 하락에서는 가장 큰 영향은 금리 급등이 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래프는 우리 영상들을 통해서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자료가 작년 말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올해 부동산 시세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올해 3월달 정도에 금리 정점을 찍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는 집값 하락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 금리 정점이 다다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겠죠. 높은 금리가 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동안에서는 완만한 가격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연말에 4, 4분기 정도 됐을 때는 금리 인하가 그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바닥 다지기가 될 것이다. 이때 가장 저점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이후의 시세 흐름에서는 이제 가격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겠지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당겨질 수 있고 또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흐름, 이 그래프의 흐름대로 갈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대로 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예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언제일까 이걸 추천을 한다면, 저는 일단 내 친구한테 추천을 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가장 저점은 9월에서부터 12월 달이니까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고, 이 시기 들어가 봐야 좋은 매물 못 산다. 그러니까 한 발짝만 빠르게 움직이자 친구야. 친구, 너는 6월에서부터 9월 달 이때 사라. 이때는 시장 내에서 급매물들이 있으니까 요거 사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저는 추천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추천을 할 때는 더 일찍 사야 초급 매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3월에서 6월달 요 사이에 초급 매물 사자 라고 해서 이때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추천할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살까요? 저는 시장이 가장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시장에서는 정말 초 급매물이 나오는 걸 저는 잡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1월에서부터 3월달 금리 인상이 멈추기 전 상황에 가장 힘든 물건들, 가장 저렴한 시세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이 자료도 금리에 대한 부분을 기반을 해서 이 흐름을 만들어낸 건데, 이 흐름이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이 초급 매물이 일찍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월달 말에 나오게 될 게 이런 금리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을 많이 해드렸고,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11일자로 금융위원회에서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상세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건 대출한도 5억까지 받을 수 있고, 또 DSR 적용받지 않고 대출금리는 4% 초중반 고정금리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일단 한 부류는 실수요자들이에요. 현재 대출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 대출금리만 6%에서 7% 정도 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은 대출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대출 갈아타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대 초중반에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면, 물론 앞으로 시간이 1, 2년 더 지났을 때는 이 4% 금리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잖아요. 당장 급해서 막 경매로 넘어갈 지경까지 갔는데,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역전세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분들도 전세 보증금 못 주니까 강제경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출 이용해서 보증금 반환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거를 가장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실수요자 해당되는 분들, 물론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주택이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최대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이게 해결이 되면 시장 내에서 굳이 초초초 급매물로 팔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 그럼 매물이 회수가 되겠죠. 자, 이 부분 때문에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투자자들이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대출 이용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 내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 물건이냐면 지금 이게 급하게 나온 물건들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이 물건이 더 이상 언제 안 나오게 될 것이냐, 언제 이러한 초초초 급매물들이 사라질 것이냐, 이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요. 근데 이 대출이 나와서 시행을 하는 게 1월 말이다 보니까 이 이후부터는 시장 내에서 가장 싼 매물들은 이 이후부터는 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투자자들도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장 내에서 지금 가장 싼 게 초 급매물 아닙니까? 근데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멈추고 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또 인하가 돼. 규제는 풀린 상황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는 차츰차츰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저렴한 매물부터 찾겠죠. 이거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초급매. 시간이 가면 이거 소화되겠죠. 그 다음에 급매물 가면 소화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시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초초초 급매물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나오게 된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 중에 하나지만 얘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시장의 타이밍을 보고 내가 시장 참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 특례 보금자리론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서 타이밍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